반갑습니다. 천천히 거니는 숲서림입니다. 치매관리자 및 프로그램 관리자 두 번째 예상 문제 영상입니다. 1번 초기 알츠하이머병의 경우 CT 검사에서 별다른 이상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검사로 대뇌 국소포도당 대사를 측정하는 검사는 알츠하이머병 또는 인지장애 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뇌 부위를 촬영하는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검사로 독성 단백질은 알츠하이머 치매의 특징으로 증상이 없는 초기부터 나타나죠. 이 독성 단백질이 쌓이는 정도를 영상으로 보면 알츠하이머 치매 여부와 인지기능 감퇴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밀로이드 PET 검사는 진단 정확도가 높다는 것이 최대의 장점으로 최근 들어서 의료 급여화 논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 아밀로이드 PET로 다양한 방사선 동위 원소를 이용해서 동위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뇌의 포도당 대사 능력을 확인하여 뇌의 기능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번 위치 및 장소, 상대방이 누구인지, 현재 날짜 등을 인지하는 능력은 1번 시공간 능력은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인식하고 그것들이 어디에 있는지 사물 간의 공간적 관계를 해석하는 능력으로 틀린 답이고요. 2번 진압력은 마음의 세 가지 차원, 즉 시간, 장소, 인간을 인식하는 기능입니다. 문제에서 위치 및 장소는 장소 진압력, 상대방이 누구인지는 사람 진압력, 현재 날짜는 시간 진압력으로 치매 환자는 보통 시간, 장소, 사람의 순서대로 진압력 저하 현상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입니다. 3. 언어 능력은 언어를 자유롭게 조작할 수 있는 능력으로 말하고 듣고 이해하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치매가 진행되면 언어를 선택하거나 문장을 구사하기 힘드는 등의 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틀린 답입니다. 4. 주의력은 어떤 것에 의식을 집중하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그러므로 틀린 답이고요. 5. 기억력은 이전의 인상이나 경험을 의식 속에 간직해 두는 능력으로 치매 초기에는 주로 단기 기억력 저하 현상이 나타납니다. 틀린 답입니다. 3번 정보의 회상 간격을 점차 늘려가면서 반복적으로 회상시키는 방법으로 학습과 정보의 저장을 촉진시키는 방법은 1. 현실 감각 훈련은 시간, 장소, 사람 진압력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게 함으로써 진압력 장애를 지연시키고 길을 잃지 않고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훈련시키는 개입 방법이죠. 틀린 답입니다. 2. 회상요법은 과거의 행동했던 기억들, 예를 들면 생일이나 기념일 등에 대해서 생각하게 함으로써 즐거움과 인지적 자극을 제공하는 개입 방법으로 역시 틀린 답이고요. 3번 단서의 점진적 소실은 특정 정보를 습득함에 있어서 초기에는 습득하고자 하는 정보에 대한 충분한 단서를 제공하고 정보가 학습됨에 따라서 단서의 일부분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 최종적으로 단서 없이 정보를 기억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틀린 답입니다. 4. 오류 배제 학습이란 정보를 최초로 학습하는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착오를 제거함으로써 기억 효율을 증가시키는 기법으로 이름 외우기와 같은 단순한 기억 작업에는 적합하지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복합적인 기술이나 정보의 학습에는 적용이 어렵습니다. 역시 틀린 답이네요. 5. 시간차 회상 훈련 정답입니다. 반복학습이라고도 부르는 시간차 회상 훈련은 제시된 정보의 회상 간격을 점차 늘려가면서 반복적으로 회상시킴으로써 학습과 정보의 저장을 촉진하는 기법입니다. 4번 중증 인지기능장애 대상자에 적용하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으로 청각적 자극을 통해 주의력, 얼굴과 손등, 소근육 기능, 표현력 및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은 1. 손모양 똑같이 만들기는 운동 능력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손동작을 훈련하는 프로그램으로 경증 치매 대상자에게 실시하는데 쉬운 손 모양은 중증 인지장애 대상자에게도 활용합니다. 2. 악기 연주는 청각적 자극을 통해 주의력,
얼굴과 손등 등의 소근육 기능, 표현력 및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으로 중증 치매 대상자에게 실시합니다. 우울증, 불안감과 스트레스 해소를 통해서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 선 따라 그리기는 상지의 관절 가동 범위를 넓히기 위한 훈련으로 순서대로 나열하면 단어가 완성되는 프로그램으로 틀렸습니다. 글자의 수, 선의 복잡성 등 다양한 요소를 변화시켜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역시 경증 치매 대상자에게 진행합니다. 4. 물건 보며 과거 회상하기는 특정 물건과 관련한 다양한 질문을 하며 진행하는 데 경증 치매 대상자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입니다. 5. 특정 글자 고르기는 인지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에게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언어적 자극과 주의력 향상을 목적으로 친근한 단어를 배열하고 적당한 과제를 부여하여 훈련에 참가하는 동안 주의력이나 집중을 유도하는 훈련입니다. 인지 상태가 좋을수록 단어 수나 음절 수를 늘려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 악기 연주하기입니다. 5번 치매 대상자의 비약물적 치료의 기대 효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치매 약물 치료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개발하고 있는 비약물적 치료는 치매 자체에 대한 치료 효과뿐만이 아니라 치매로 인한 대상자와 가족의 정신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측면에서 치료의 핵심 요소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인지기능 개선, 일상생활 능력 호전, 정신행동 증상 개선, 우울감 호전 등 자신감과 동기 유발, 기분장애 증상 조절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죠. 정답은 5번 경제적 비용 절감입니다. 6번 우리나라의 치매 발병률의 가장 근사치에 가까운 값은 발병률이란 특정 기간 동안 질병을 가진 환자가 얼마나 발생하는가를 말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치매 발병률은 노인 인구 1000명당 18.81명인데 이는 85세 이상의 87.2명과 합한 발병률입니다. 65세에서 74세의 치매 발병률은 당해 인구 1000명당 12.5명으로 가장 근사치에 가까운 값은 1000명당 10명인 3번이 되겠네요. 7번 중환자의 노인 환자 선망 유병률은 몇 프로인가요? 선망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갑자기 의식이 저하되면서 각종 정신행동 증상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망 상태에서는 망상, 환각, 초조, 불안, 공격성, 수면장애 등 모든 정신행동 증상이 나타날 수 있죠. 중환자의 노인 환자 선망 유병률은 약 30%로 3번이 정답입니다. 8번 치매 대상자 중 연하곤란이 있는 대상자에게 적합한 음식은 연하곤란이란 음식을 삼키기 어려워서 음식을 먹을 때 사례가 들려서 기침을 하거나 입안에 있는 내용물을 흘리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적절한 식사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음식물이 기도로 잘못 들어가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어 관리가 필요합니다. 치매 대상자 중에는 어떻게 음식을 삼켜야 하는지 잊어버려서 음식을 입에 물고만 있거나 또 내어서 뱉어버리거나 삼키는 도중에 살에 걸리는 등 연하곤란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국, 물, 주스류 등 국물 음식은 사례가 들리기 쉬우므로 제한해야 하고요. 떡이나 견과류처럼 딱딱한 음식 또한 좋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3번 연두부로 걸쭉하고 부드러운 음식이 좋습니다. 9번 치매 대상자의 사고 발생 원인으로 맞는 것은 1, 2, 3호는 치매 대상자로 볼 수 없겠네요. 정답은 4번 금방 잊는다로 전형적인 치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0번 다음 중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 돌봄의 기본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치매 돌봄의 원칙은 치매 대상자를 돌볼 때 반드시 기억하고 적용을 해야 하는 것으로 치매 대상자 중심의 돌봄이어야 합니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도움이 필요한 활동은 치매 대상자가 실수하기 전에 보조해 주기, 한 번에 한 가지씩만 지시하기,
따뜻하게 응대하고 치매 대상자의 생활을 소중히 여기기 외에도 익숙한 환경 제공, 익숙한 일상생활 패턴 유지, 인지기능뿐만 아니라 신체적 질환에도 관심을 갖기, 긍정적인 말과 행동으로 접근하기, 기억 점화 등이 있습니다. 정답은 4번. 규칙적인 생활보다는 자유로운 생활을 하도록 한다로 치매 대상자는 가능하면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11번.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식생활이 아닌 것은 치매 대상자의 영양 상태는 치매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치매에 영향을 미치는 영양소를 보면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콜레스테롤, 알코올 등이 있는데요. 이 중 오메가3 지방산은 불포화 지방산으로 두뇌로 혈액 공급을 원활히 하고 혈관을 건강하게 하여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C와 E 등 우리 몸에서 항산화 작용을 하는 비타민의 섭취는 뇌 혈관을 건강하게 하여 치매 위험을 낮추고요. 무기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콜레스테롤은 혈액 내 농도가 증가하면 치매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자제를 해야 하지만 지나치게 콜레스테롤 농도가 감소하는 경우에도 아밀로이드 생성이 증가되므로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혈액 내 콜레스테롤의 농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트랜스 지방산과 과도한 알코올 섭취 역시 치매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므로 하루 한 잔 정도가 좋다고 합니다. 정답은 2번 혈당 지수가 높은 식품을 섭취한다인데 혈당 지수란 음식을 섭취한 뒤 혈당이 상승하는 속도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혈당 지수가 높은 식품은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켜서 인슐린을 과잉 분비하게 하므로 좋지 않습니다. 12번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돕기 위해서는 비약물요법이 필요하다. 다음 중 틀린 답은 1. 인지재활은 인지자극, 인지훈련, 그리고 다른 치료적 접근법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의 인지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전략으로 비약물요법에 해당하죠. 2. 기억보조도구는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정보를 메모하게 하거나 달력 등에 표시하는 방법, 그리고 호출기 형태의 기기를 통해서 미리 입력된 스케줄에 따라서 특정 시간이 되면 입력된 스케줄을 알려주는 방법 등의 전자식 기억 보조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치매 등의 기억장애 대상자의 손상된 기억 기능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역시 비약물요법에 해당합니다. 3. 인지기능 개선제는 치매의 인지 증상 개선을 목표로 투여하는 약물이므로 약물요법에 해당하네요. 4. 의사소통은 언어적, 비언어적 메시지를 통해서 감정과 생각을 전달하는 기본적 행위로 대상자에게 집중하고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비약물적 관계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5. 인지자극은 대상자를 일상생활 과제에 대한 대화에 참여시킴으로써 전반적 인지 활동을 촉진하는 전략으로 대표적 치료법으로는 현실 감각 훈련이 있습니다. 역시 비약물요법입니다. 정답은 3번 인지기능 개선제로 병의 완치보다 병의 악화를 지연하는 것을 목적으로 투여하는 약물요법입니다. 13번 치매 대상자의 수면 장애를 돕는 방법 중 옳지 않은 것은 1. 산책을 통한 운동은 수면 장애를 돕고요. 2. 낮에 졸 때는 말을 걸어서 자극을 주는 것 또한 수면 장애를 돕는 방법의 일종입니다. 3. TV를 켜놓거나 조명을 밝게 하는 것은 수면 장애를 일으키는 행동이죠. 4. 커피와 술과 같은 자극적인 음료를 주지 않는 것은 수면에 도움이 되고요. 잠에서 깨어나 외출하려고 하면 함께 행동해 드려야 합니다. 치매 대상자는 대부분 깊이 잠들지 못하거나 자는 도중에 몇 번이나 깨게 되기 때문에 숙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답은 3번으로 시설 운영 지침에 따라 불 끄는 시간을 정해놓고 모두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도록 하겠지만 낮에 활동량이 적거나 시간을 인식하지 못하여 밤낮이 바뀐 경우라면 무조건 재우거나 TV 등을 켜놓는 것보다 어두워진 창밖을 보면서 밤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거나
다른 치매 대상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곳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14번 정신행동 증상 중에 반복적이고 뚜렷한 환시 증상이 치매 초기에 특징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와 관련된 망상을 보이기도 하는 치매는 뚜렷한 환시 증상이 특징인 치매는 루이소체 치매죠. 정답은 4번 루이소체 치매 혹은 레비소 치매로 잦은 인지 기능의 변동, 원인이 불분명한 파킨슨 증상, 명확한 환시가 특징인 치매의 한 종류로 뇌세포 내에 루이체라는 물질이 생성된 것이 원인이 되어서 나타나는 치매로 생생하고 상세한 표현을 하는 환시가 가장 특징적입니다. 15번 다음 중 치매 대상자 일상생활 돌봄의 기본 원칙에 해당되는 것은 1. 안전사고 예방이 중요하지만 치매 대상자의 남아있는 능력을 활용, 즉 잔존 기능 유지는 일상생활 돌봄의 기본 원칙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스스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래서 틀렸습니다. 2.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무조건 신속하게 돕는다. 바로 위에서 설명드렸네요. 가능한 혼자 하도록 하여 잔존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혼자 해보도록 해서 못하면 두 번 다시 스스로 하게 두지 않는다. 역시 틀린 답이죠. 기억력과 판단력이 서서히 감퇴하는 치매 대상자가 간단한 일상생활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과 노력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틀린 답입니다. 4. 규칙적인 생활보다는 자유로운 생활을 하도록 한다. 역시 틀렸죠. 규칙적인 생활은 치매 대상자의 혼란을 경감시키고 정신적인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시간표를 활용하여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5. 따뜻하게 응대하고 치매 대상자의 생활을 소중히 여긴다. 정답이겠네요.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요양보호가 제공되어야 하겠습니다. 16번 치매 대상자가 일상생활 중 대상자 밥그릇을 깨끗하게 닦고 안전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시범을 보이는 의사소통 방법은 의사소통은 치매 대상자를 돌보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기본 기술입니다. 대상자마다 치매의 원인이나 진행 정도, 동반 질환 등이 모두 달라서 이에 맞는 의사소통 기법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 언어적 방법을 포함한 표정이나 몸짓, 접촉 등 비언어적 방법과 그림이나 음악 등 모든 수단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메라비언의 법칙에 따르면 언어적 의사소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언어적, 그 중에서도 시각적인 의사소통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1번에서 4번까지는 모두 언어적 의사소통 방법이고요. 5번은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법으로 특히 행동을 따라하게 하는 것은 시각적인 비언어적 표현 방법이 되겠네요. 정답입니다. 17번 치매 대상자의 관계 형성에 필요한 요소로 옳은 것은 1. 좋은 인상을 위해 화려한 옷을 입는다. 틀린 답이죠. 2. 돌봄을 행하기 전에 요양보호사의 소개는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 역시 틀렸습니다. 3. 대상자와 대화할 때 시선을 맞출 필요가 없다. 틀렸네요. 반드시 시선을 맞추고 대화를 하셔야 합니다. 4. 돌봄을 행하기 전에 이유 및 과정을 잘 설명해 준다. 정답이네요. 5. 대상자와 이야기할 때 대상자 쪽으로 관심을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 틀린 답이죠. 몸을 약간 앞으로 숙인 자세를 취하며 충분한 관심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18번 치매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치매는 뇌에 생기는 병으로 사고나 뇌졸중 같은 후천적으로 뇌의 손상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 퇴행성 질환, 뇌혈관 질환, 대사성 질환, 결핍성 질환, 뇌종양, 중독성 질환, 감염성 질환, 수두증 등에 의한 원인도 있습니다. 뇌가 손상되면 제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는 것이 어려워지므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4번의 경우는 운동 능력 등의 신체 기능 장애로 지체 장애에 해당하겠네요. 19번 치매의 개념 중에서 인지 기능 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억력은 단기 기억력과 장기 기억력으로 구분되는데요. 단기 기억력 저하는 대표적인 치매 질환의 증상 중 하나입니다.
2. 진압력은 마음의 세 가지 차원, 즉 시간, 장소, 인간을 인식하는 기능으로 역시 인지기능 장애에 해당하고요. 3. 시공간 능력은 시간과 공간을 이해하는 능력이 아니라 지하철역이나 복잡한 길에서 본인이 가려고 했던 방향을 찾지 못해 길을 헤매게 되는 경우를 뜻하는 인지기능 장애입니다. 4. 실행기능은 일을 처리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순서로 할지를 계획하고 수행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으로 대표적인 예를 들면 쌀을 꺼내고 씻고 물을 조절하여 밥솥에 넣은 뒤 잠금 장치를 하여 취사 버튼을 누른다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 대한 기술입니다. 5. 주의 집중력은 외부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능력이 많네요. 정답은 3번 시공간 능력입니다. 20번 치매 단계별 인지기능 증상 중 초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초기 치매는 우선 기억력의 저하가 가장 뚜렷이 나타나고요. 언어 능력의 저하, 시공간 능력의 저하, 실행기능, 집중력과 계산 능력의 저하 등이 나타납니다. 같은 초기 대상자라도 사람에 따라 특정한 인지 증상이 일찍 나타나거나 늦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한 가지 일에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정상인에 비해서 짧기 때문에 쉽게 흥미를 잃어버리는 이유가 되기도 하죠. 특히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상자에게 말을 걸거나 지시를 하는 경우 못 알아듣거나 짜증을 내는 등의 집중력과 계산 능력의 저하 현상이 초기부터 나타납니다. 정답은 4번.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하는 집중력과 계산 능력이 저하됩니다. 21번. 치매의 인지기능 증상에 대한 고려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금 전 설명드렸네요. 정답은 3번. 인지기능 증상은 개인차가 거의 없다로 같은 대상자라도 사람에 따라서 특정한 인지 증상이 일찍 나타나거나 늦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22번. 치매의 정신행동 증상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신행동 증상은 정신 증상과 행동 증상을 말하는데요. 우선 정신행동 증상은 약물 치료에 반응이 좋아서 증상 조절이 가능합니다. 정신행동 증상의 치료제 사용은 증상이 개선되면 약물 복용을 중단하는 것이 그 목적으로 치매 진행에 따른 뇌 자체의 변화, 인지기능 장애, 약물 작용 혹은 중단, 감량, 심리적, 환경적 요인 등이 모두 그 원인에 해당합니다. 3번 운동 부족은 정신행동 증상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정답입니다. 23번 치매 대상자가 욕을 하며 목욕하기 싫다며 완강히 거부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우선 욕을 하며 완강히 거부하는 것은 치매 대상자의 정신행동 증상에 해당합니다. 정신행동 증상이 나타나면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대상자뿐만 아니라 돌보는 사람의 안전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2번 위험함으로 목욕을 시키지 않는다가 되겠습니다. 24번 초록이 치매 진단 이후 평균적으로 생존하는 기간은 치매 중 60세 이전에 나타나는 치매를 초록이 치매라고 부르는데요. 초록이 치매 역시 후천성 뇌 상해가 원인이 되어서 나타나는데 노인성 치매보다 갑자기 강하게 일어나는 질환으로 알츠하이머병이 대표적입니다. 처음에는 건망증이 심하고 차차 기억, 이해, 판단, 계산 등이 둔해지면서 치매가 뚜렷해지는데요. 노인성 치매와는 달리 증상이 진행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수년 만에 쇠약해져서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답은 6년으로 이 문제는 그냥 외워두셔야겠습니다. 25번 다음 중 신경계 질환으로 옳은 것은 치매와 파킨슨 질환, 뇌졸중은 뇌신경계통의 질환이고요. 우울증, 선망 등은 정신계통의 질환으로 정답은 1번으로 가, 치매, 나, 파킨슨 질환, 마, 뇌졸중이 되겠습니다. 이상 치매 관리자 시험 대비 기출 및 예상 두 번째 문제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천히 거니는 숲서림이었습니다.